안녕하세요. 강덕배입니다. 여러분은 치아가 튼튼하신 편인가요? 치과에 가는 거를 무서워하시나요? 아니면 별 생각 없으신가요? 돌아다니는 짤 중에 23살이신 분이 남친이 애슐리 사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치과에 데려왔다 라는 짤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 가는 거를 싫어하거나 혹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많은 병원 중에서 특히 치과가 좀 기피 대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치과는 그 치료 도구들이 막 드릴 이런 것들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저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심적으로 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엄청 아픈 치료를 하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스케일링만 해도 드릴 같은 걸로 이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소리가 너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체 아픈 것과는 다르게 치아가 아프면 좀 이렇게 시리듯이 아프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고통보다는 좀 불쾌감이 느껴지는 고통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괜히 치과 의자가 생각하는 의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몇이 되었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의자잖아요. 치과 의자가. 치과 자주 가시나요, 다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이제 유치라고 하죠. 어릴 때 나는 이들.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돼서 그때 오히려 치과를 많이 갔던 것 같고 커서는 그렇게 치과를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태어날 때 앞니 2개가 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랫니 2개가 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제 나이에 비해서 치아가 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런 유치들은 커갈수록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가 흔들리면은 어른들이 이거를 빼주려고 막 하시잖아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빼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막 오셔가지고 휴지로 이렇게 팍 뽑으시기도 했었고 고전적으로 문고리에 묶어놓고 문이 열릴 때 빠지도록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 말고 이런 누가 빼준 경우들 말고 자연스럽게는 제가 어렸을 때 김밥을 먹는데 유독 좀 딱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무지가 상했나? 이렇게 딱딱한가? 싶어서 이렇게 딱 뱉었는데 그게 치아가 빠졌던 거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가 다양하게 빠지죠. 어렸을 때 유치들이. 그래서 이렇게 뽑은 이들을 저는 까치가 물어가라고 지붕 위로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민간신앙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다들 지붕 위로 이를 던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그 이빨 요정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개 밑에 치아를 두면 이빨 요정이 동전을 두고 치아를 가져간다는 이야기. 이거는 좀 더 서양에 많이 퍼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듣고 보통 베개 밑에 두고 잤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아가 제때 잘 빠지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직 유치가 빠지지 않았는데 영구치가 나오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영구치가 유치를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좋은 경우고 아닐 경우에는 영구치가 아예 잘못된 위치에 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예를 들어 입천장이 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아랫니였나? 그 아랫니 앞에 2개 말고 앞에 2개 양쪽에 있는 이게 안 빠진 상태에서 그 뒤에 영구치가 새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가 흔들리지도 않고 앞에 이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이가 하나가 더 난 거죠. 그래서 이 치과에 가서 유치를 뽑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뒤에 새로 난 영구치가 있잖아요. 걔가 제자리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라인의 뒤쪽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가기 위해서 혀로 그거를 열심히 밀래요. 그러면은 제자리로 간대요. 그게 말이 되나 싶긴 했는데 제자리로 간다고 하시니까 진짜 열심히 틈날 때마다 밀었었는데 그게 진짜 제자리로 가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게 잘 밀렸던 것 같습니다. 좀 신기했어요. 그 2개의 치아 말고는 딱히 시기에 맞춰서 나지 않은 것도 없었고 이상한 데 났던 거는 더 이상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치아는 좀 가지런히 예쁘게 잘 났는데 입이 좀 나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교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치아가 가지런히 나서
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리를 뽑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가 있으면 사실 이를 뽑지 않고 교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가 삐뚤어져 있는 거니까 교정을 하지 않으면 그닥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뭐 아무튼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뽑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작은 어금니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각각 2개씩 총 8개가 있어요. 사람한테. 보통의 사람한테. 근데 이게 하나씩 없어도 씹는 데에는 생활하는 데에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하나씩 총 4개의 생리를 뽑고 교정을 했습니다. 오로지 치아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에 전부 뽑으면은 이제 씹는 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오른쪽 왼쪽 나눠서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에 나눠서 뽑았는데 그 중에 처음 뽑고 집에 와서 약 먹고 진통제 먹고 자다가 딱 깼는데 입안에 뭔가 말캉말캉한 게 있는 거예요. 또 밤에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교정을 하려면 충치치료도 해야 돼서 이 뽑으면서 충치치료도 같이 했는데 그때 치료를 하고 치아를 떼었거든요. 그 치료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인데 그때는 잠결에 그 떼운 게 어쩌다가 빠져가지고 이게 부풀었다. 부풀어서 이제 젤리처럼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걸 탁 뱉었는데 이게 핏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뽑은 데가 지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피가 이제 밤새 계속 흘러나오고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자니까 입안에서 그게 뭉쳐진 거예요. 불 꺼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방에 가서 불을 탁 켜니까 베개도 이제 피로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으면 베개가 그렇게 흥건하더라고요. 입안에 그만큼의 핏덩어리가 있었는데 치아 교정하면서 있었던 충격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교정하면은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가지고 교정기를 조이잖아요. 점점 철사도 두꺼워지고 막 고무줄도 끼고 하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은 날에는 정말 아파가지고 씹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고 오면은 죽이나 아니면 막 바나나 이런 것처럼 혀로 눌러도 부스러질 만큼 부드러운 것들을 먹었는데 또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이라 그런지 어떤 사람은 교정기 이렇게 조이고도 고기 같은 거 잘 뜯어먹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교정 같은 거는 너무 또 어릴 때 하면은 골격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틀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또 아예 성인이 돼서 하면은 골격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정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권유하는 시기, 권장하는 시기에 하면은 한 2년 정도 교정하는 것 같은데 성인 되고 교정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3, 4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더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정이 끝나도 교정기를 뗀 거를 이제 끝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유지장치를 붙이고 이제 잘 때 따로 유지장치 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평생 끼고 자야 합니다. 저도 밤에 잘 때는 항상 유지장치를 끼고 자고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검진도 가고 유지장치 가끔 까먹고 안 낄 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는지 꼬박꼬박 끼라고 혼나고 있습니다. 교정을 하면은 보통 2년 정도 하니까 2년을 이렇게 교정기와 함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딱 떼면은 느낌이 진짜 이상해요. 뭔가 내가 이가 없는 느낌? 이제 교정기를 끼면은 입술 안쪽에 그 교정기 느낌이 계속 나잖아요. 그 느낌을 2년 동안 느끼다가 그거를 떼면은 그 느낌이 없어지면서 뭔가 이가 없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정기 떼고 나면은 이제 자다가 이 다 빠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느낌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딱 저도 교정기 뗀 날 치과에서 교정기 떼고 잠깐 대기를 할 때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혀로 이를 이렇게 계속 쓸었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교정하길 잘한 것 같아요. 좀 사람 인상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는 입이 나와있던 게 좀 콤플렉스였어서 그렇게 된 게 좀 좋긴 했습니다. 대신에 원래 입이 나온 게 콤플렉스였는데 교정기를 끼면 이게 조금 더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정기 할 당시에 저는 잘 안 웃었어요. 그 교정기 보이는 것도 싫고 입이 좀 더 나와 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단점도 좀 있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좀 견디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에 또 가는 게 충치 때문에도 치과에 좀 많이 가잖아요. 충치, 이 잘 닦지 않는다고 발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물론 양치 잘 안 하면은 발생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빡빡 닦아도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치아가 약한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도 몇몇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양치를 해요. 그냥 칫솔질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치실까지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정말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충치가 좀 있어가지고 치과를 꽤 갔던 것 같은데 이제 교정을 하면은 충치가 없는 상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치 치료 다 하고 이제 교정을 하면은 양치를 정말 잘해야 돼요. 교정기를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암보다는 이물질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양치하는 법 체크받고 그렇게 양치질 하던 게 좀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오히려 그 이후에는 딱히 충치 치료를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갈 때 충치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얼음을 씹다가 이가 깨져가지고 그거를 치료받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을 이렇게 딱 씹었는데 아니 그게 잘못 씹었는지 이가 딱 깨지더라고요. 뭔가 입안에 조각이 생기길래 뭐지? 라고 딱 뱉었는데 이 조각이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깨지고 한 1년 있다가 뭔가 좀 아픈 거예요. 이가 씹는데.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거기가 깨져가지고 걔를 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이가 젊으니까 이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우기는 아깝기 때문에 그냥 떼우자. 아니면은 그거를 깎아가지고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떼웠거든요. 왜냐면 크라운이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요즘 씹을 때 또 엄청 단단한 거 씹는 것도 아닌데 막 시리듯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씹을 수가 없더라고요. 깨진 틈에 이렇게 막 비틀리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쪽으로만 씹어먹고 있어서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를 가는 게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사랑니라는 굉장히 무서운 친구가 또 있죠. 그래서 가장 뒤에 나는 어금니를 사랑니라고 하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사실상 유일하게 인체에서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부위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설명 너무 박한 거 아닌가요? 누워서 나거나 아니면 썩는 경우가 아니면은 따로 뽑지는 않고 그냥 둬도 되기는 하대요. 근데 사랑니 같은 경우는 원래 치아가 나는 자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치아보다 혈관이 적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썩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은 게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나타나고 나올 때 통증이 첫사랑의 가슴앓이와 비슷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사랑의 가슴앓이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사랑니 날 때 진짜 너무 아픕니다. 일반적인 치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얘가 밀고 나오는데 나올 때는 잇몸이 막 땡땡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었다가 하면서 나오는데 잇몸 부는 것도 아픈 건데 잇몸이 부으니까 그 부은 위치랑 위에 이랑 닿으면서 발생하는 그 마찰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런 사랑 필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사랑니가 17세에서 20세 정도에 난다고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쯤부터 이미 사랑니가 나고 있어가지고 치과 선생님이 저보고 몇 살인데 벌써 사랑니가 나냐고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이 나이가 빠르긴 한가 봐요. 제가 태어날 때 이도 나서 태어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저는 사랑니 4개가 전부 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니가 하나도 안 났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축복받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했네요. 일단 저는 4개가 전부 났고요. 4개 전부 다 발치를 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사랑니 4개 교정을 위해 뽑은 작은 어금니 4개까지 총 8개의 생리를 뽑은 사람이네요. 뭔가 엄청 대단해 보이는 업적 같아요. 싸움 잘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제 눕거나 뿌리가 긴 사랑니는 아니었어서 무리 없이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안 아팠던 건 아니고요. 생리 뽑을 때 당연히 아프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랑니가 너무 이상하게 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무리 없이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 뽑는 거는 일단 마취하는 자체가 아프고요. 그 주사가 너무 아프고요. 마취를 해도 고통만 없는 거지 얘가 뽑히는 감각 자체는 느껴지고 마취가 풀리면 이제 지옥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이제 이가 아프니까 머리까지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튼 그 사랑니 뽑기로 유명한 치과도 있잖아요. 전문 치과 막 이런 거. 그 치과 가면은 진짜 거의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엄청 빠르고 안 아프게 뽑는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면은 뭐 그 치과에서 지금까지 뽑은 사랑니가 이렇게 쌓여있다? 뭐 통에 들어있다? 막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그럼 빨리 해주는 치과에서 뽑았는데 들어가서 마취하고 쑥 뽑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뽑고 안 아팠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아픈 것도. 그리고 이제 붓는 정도도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땡땡 붓던데 저는 사실 별로 안 붓기는 했어요. 이게 마취된 상태에서 감각 없는 게 신기하다고 막 만지거나 찜질 잘 안 하거나 하면은 좀 더 잘 붓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붓는 게 싫어가지고 얼음 찜질을 좀 빡세게 하기는 했습니다. 치과에 가는 경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치과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치과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치아 건강, 이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치아라고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치아 나빠지면은 또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치아 건강에 따라서 이제 위장 건강도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들 양치 열심히 하시고 치아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통신이 즐거우셨다면은 리뷰 혹은 댓글 혹은 소개란 구글 폼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덕배 소소 통신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 혹은 트위터 X 강덕배 계정을 통해서 빠르게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안녕.